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도수분포 다각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공부했던 게 이제 도수분포표를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렸어요.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런 히스토그램이라는 막대 그래프에 여기 위에 해당하는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직사각형의 요 가로 위에 해당하는 가로의 중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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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을 이런 식으로 선으로 이어 주시고요. 이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이 하나씩 더 있다라고 생각해 준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면은, 자, 이러한 형태의 다각형이 이러한 선들과 요 가로선으로 연결된 이러한 다각형을 뭐라고 하냐?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도수분포 다각형. 자, 그러면 이러한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히스토그램과 다르게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면은 두 개 이상의 자료의 분포 상태를 비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A반과 B반의 성적을 두 개를 동시에 비교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점수가 오른쪽으로 치우친 게 B반이다 보니까 B반의 성적이 더 우월하다라고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요 도수분포 다각형과 요 가로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히스토그램의 사각형, 히스토그램에 해당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과 같다라는 성질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그냥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을 답으로 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서로 합동이 되고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합동이 되고, 얘랑 얘가 합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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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얘가 합동이기 때문에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는 히스토그램에 해당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라는 성질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개념 완료 확인하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히스토그램을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자,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려면은 직사각형 가로에 해당하는 도수가 0이 아닌 이 가로에 해당하는 변의 중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중점을 찍고 중점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주신 다음에 마지막엔 여기 이렇게 찍은 다음에 다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주 예쁘게 도수분포 다각형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 점 찍고요. 여기도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고. 맞죠? 여기도 점 찍은 다음에 연결만 시켜주시면은 도수분포 다각형이 완성이 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완성시킬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도수분포표를 이용해서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럼 히스토그램 그리는 거를 건너뛰고 바로 도수분포표를 가지고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급이 10 이상 15 미만, 10 이상 15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 수가 3명이기 때문에 원래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원래 하나 그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에 점을 이렇게 찍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15 이상 20 미만은 7명이니까 여기에 7, 여기 7에 해당하겠죠. 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20 이상 25 미만은 8이니까 여기 8, 여기다 이렇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 이상 30 미만은 5명이니까 25 이상 30 미만은 5명에 해당하는 여기에 점을 찍고 30 이상 35 미만은 3명이니까 3을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35 이상 40 미만은 1명이니까 여기다 점을 찍으시고요. 마무리를 점점 찍은 다음에 선분들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어주시면은 도수분포 다각형이 완성이 된 겁니다. 맞죠? 자, 넘어가셔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현안에 반 학생들의 과학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자, 이 그래프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요?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각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계급의 크기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는 계급의 크기는 자, 만약에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직사각형이 있었을 때 요만큼의 구간, 즉 요만큼의 길이를 계급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50에서 40을 빼주면 10이고 요만큼의 길이도 10이기 때문에 계급의 크기는 10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계급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올까요? 계급의 개수는 이렇게 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계급의 개수는 6개가 될 것이고 전체 학생 수는 도수의 총합이 될 겁니다. 맞죠? 도수의 총합. 여기에 해당하는 게 1명이고요. 여기는 2명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3명, 여기에 해당하는 게 8명, 여기에 해당하는 게 4명, 여기에 해당하는 게 2명. 이렇게 될 거니까 계급의 전체 학생 수 같은 경우는 이 값들을 다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4 플러스 2 계산하시면 되겠죠? 1이랑 2랑 더하면 3이요. 3에다 3 더하니까 6, 8, 14, 18, 20. 전체 학생 수는 20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영훈이네 반 학생들의 공 던지기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즉,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히스토그램에 포함된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총합으로 계산하라고 했죠. 이 영역의 넓이나 이러한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서로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스토그램에 해당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도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도수의 크기 6 플러스 여기가 11이죠. 6 플러스 여기에 해당하는 도수가 6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도수가 11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도수가 9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도수가 8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도수가 2니까 도수들을 선생님이 총 다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요 세로의 길이 하나를 곱해주라고 했죠. 요만큼의 간격은 8이 되겠습니다. 8. 따라서 6 플러스 11 플러스 9 플러스 8 플러스 2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8을 곱해주면 되겠죠. 8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은 이렇게 두 개 더해서 20이고요. 20에다가 8 플러스 2, 10 더해 주시고 6까지 더해 주시면은 36이 되겠네요. 따라서 36 곱하기 8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 곱하기 8 해주면은 36에다 8 곱했을 때 68, 48, 83, 24, 288이 최종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문제 익히기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효윤이네 반 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전체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전체 학생 수는 도수의 총합을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도수가 2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도수가 3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도수가 7. 맞죠? 여기에 해당하는 도수가 9가 되겠죠? 9가 될 것이고 얘에 해당하는 도수가 8이죠. 얘에 해당하는 도수가 5가 될 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도수가 1이 될 거니까 이러한 도수들을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더해보겠습니다. 2랑 3이랑 더하면 5죠. 5에다 7 더해주니까 12, 12에다가 9를 더해주니까 21, 21에다 8을 더해주니까 29, 29에다 5를 더해주니까 34, 34에다 1을 더하니까 35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학생 수는 35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급의 크기는 요만큼의 간격, 구간이 되겠습니다. 25랑 30의 차이, 5만큼 차이 나죠? 30과 35의 차이도 5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계급의 크기는 5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급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1개, 2개, 3개, 4개, 5, 6, 7개가 되도록 하겠네요. 계급의 개수는 7개. 네. 그리고 도수가 가장 큰 계급, 도수가 가장 큰 거에 해당하는 계급은 40 이상 45 미만이 되겠습니다. 네, 40 이상 45 미만. 네,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몸무게가 35kg 이상 40 미만의 학생 수. 충분히 읽을 수 있죠. 35kg 이상 40kg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 수의 도수는 7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명.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몸무게가 가장 가벼운 학생이 속하는 계급. 몸무게가 가장 가벼운 학생이 속하는 계급, 그죠? 25kg 이상 30 미만이기 때문에 몸무게가 가장 가벼운 학생이 속하는 계급은 25 이상 30 미만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몸무게가 45kg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몇 %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몸무게가 45kg 이상인 학생 수를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죠.
몸무게가 45kg 이상인 학생은 8 플러스 5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맞죠? 8명, 5명, 1명 이렇게 될 거니까 다 더해주시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14명이 되겠네요. 그럼 요 14명이 전체 학생 수의 몇 만큼을 차지하느냐 물어봤으니까 아까 전체 학생 수는 35라고 잡으셔야겠죠? 35분의 16 곱하기 100이라고 잡아주시고 단위는 퍼센트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천천히 계산하겠습니다. 5로 약분시키면 5, 7, 35로 약분이 되죠? 그리고 5로 약분시키니까 얘가 20 되겠네요. 맞죠? 네. 잠시만요. 선생님 아까 45kg 이상, 미안합니다. 45kg 이상이니까 8 플러스 5 플러스 1. 계산 다시 한번 해볼게요. 8이랑 5랑 더하면 13이죠. 13에다 1 더하니까 14죠. 네, 14. 맞죠? 아까 전체 학생 수가 35명 맞았죠. 35분의 14 곱하기 100. 그리고 단위는 퍼센트. 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안 떨어지나요? 되네요. 미안합니다. 5, 7, 35. 미안합니다. 5, 7, 35. 그리고 5로 약분시키니까 20 이렇게 되고요. 7이랑 14랑 약분시키면 2 곱하기 20 해줘서 40%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하라고 하는 게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러한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는 히스토그램에 해당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과 같고요. 그때는 도수의 총합 35에다가 곱해주라고 했어요. 계급의 크기. 계급의 크기는 5가 될 거니까 35에다가 5를 곱해서 최종 답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35에 5를 곱해주면 5, 25, 5, 3, 15. 15에다 2 더해주니까 175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 익히기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선민이네 학교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봉사활동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인데 일부가 찢어서 보이지 않는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자, 봉사활동이 6시간 미만인 학생, 봉사활동 시간이 6시간 미만인 학생이 전체 학생의 20%일 때 전체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봉사활동 시간이 12시간 이상, 14시간 미만인 학생 수도 구하라고 했죠. 여기 가르쳐주지 않은 상태에서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도수 분포 다각형을 가지고 다시 우리는 도수 분포 표를 만들 수 있죠. 도수 분포 표. 자, 우리가 도수 분포 표를 만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급 이렇게 써놓고요. 그리고 그 옆에 도수 이렇게 적어줬죠. 자, 계급이 2 이상 4 미만, 2 이상 4 미만, 4 이상 6 미만, 6 이상 8 미만, 8 이상 10 미만, 맞죠? 그리고 10 이상 12 미만, 그리고 계급의 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금만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계급의 크기가 12 이상 14 미만, 그리고 14 이상 16 미만. 이렇게. 그럼 계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네, 이렇게 잘 그려뒀죠. 그리고 해당하는 도수를 선생님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상 4 미만이 3명이죠. 3명, 그리고 여기 5명,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11명, 맞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8명 될 거고요. 10 이상 12 미만에 해당하는 요 놈이 지금 5명이 되는 거고, 12 이상 14 미만은 모르니까 선생님이 X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14 이상 16 미만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2명. 네, 이런 식으로 일단은 표를 좀 작성을 해주시고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조건에서 가르쳐 준 게 봉사활동 시간이 6시간 미만인 학생이 전체 학생의 20%이다. 그러면은 이 토탈 전체 학생 선생님이 Y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Y 전체 학생의 20%니까 20%는 100분의 20이죠. 100분의 20 이렇게 곱한 게 봉사활동 시간이 6시간 미만인 학생이에요. 봉사활동 시간이 6시간 미만인 학생은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이니까 이렇게 8명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전체 학생 수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분의 20 약분시키면 5분의 1이죠. 좌변이랑 우변에 5를 곱해주면은 Y가 5가 곱해져서 40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란 소리예요? 40명이란 소리예요. 맞죠? 40명.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12 이상 14 미만인 학생 수도 구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다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이랑 5랑 더하면 8, 11 더해주면은 19, 19 플러스 8, 27, 27,
27에다 5 더해주니까 32, 그리고 32에다 2 더해주니까 34, 그리고 34에다 마지막 x를 더했을 때 그게 총 40명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x는 6명이 되도록 하겠죠. 따라서 봉사활동 시간이 12시간 이상 14시간 미만인 학생은 6명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 익히기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기영인의 반 남학생과 여학생이 가지고 있는 필기구의 개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가 서로 같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거는 일일이 카운팅을 해봐야겠죠. 남학생의 수를 한번 카운팅 해볼게요. 남학생의 수는 여기가 3명이고요. 여기가 5명이죠. 그리고 여기가 6명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2명, 여기에 해당하는 게 1명이 될 거니까 남학생 다 더해주시면 남학생 같은 경우는 3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2 플러스 1이라고 예상하겠습니다. 3 플러스 5, 8, 6 더해주면 14, 16, 17. 남학생은 17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학생 카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은 총 몇 명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몇 명이죠? 1명이죠. 1명, 2명, 여기 3명, 여기 7명, 그리고 여기에 5명.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2명 이렇게 될 거니까 구분을 해보시면은 1명, 2명, 3명, 7명, 5명, 그리고 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7 플러스 5 플러스 2 얘를 계산할게요. 그러면은 3 플러스 3, 6, 여기까지가 6이죠. 6에다가 7 더하니까 13, 13에다가 7을 더해주면은 여학생이 총 20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는 서로 같다? 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 수는 서로 다릅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구의 개수가 가장 많은 학생, 필기구의 개수는 여길 봐야 돼요. 필기구의 개수가 11개 이상 13개 미만으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은 여학생 중에 2명, 여학생 2명 중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필기구의 개수가 가장 많은 학생은 여학생 중에 있다. 그렇겠죠? 필기구를 최대치로 많이 갖고 있는 남학생은 9개에서 11개 가지고 있는 요 한 명밖에 없는데 그 11개 이상 13개 미만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은 지금 2명이나 있으니까 그 중에 필기구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은 여학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에는 맞는 말이 될 것이고요.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가지고 있는 필기구의 개수가 더 많은 편이다. 아니죠. 왜냐면은 요 도수분포 다각형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아무래도 오른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필기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은 여학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지고 있는 필기구의 개수가 더 많은 편이다. 디귿은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서로 같다. 맞을까요? 틀리겠죠. 왜냐면은 남학생 수가 17명이고 여학생 수가 20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7 곱하기 계급값이 지금 2가 되겠죠. 17 곱하기 2가 될 것이고요. 여학생에 해당하는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20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이 넓이가 서로 같지 않겠죠. 그래서 리을은 틀린 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세 문제 풀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과제는 249페이지까지 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